예, 안녕하세요. 노무사 행정쟁송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문예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2024년 노무사 시험을 대비해서 행정쟁송은 물론 전반적인 커리큘럼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포인트가 돼서 잘 습득하셔야 되는지 그걸 이제 좀 간략히 전달해 드리려고 이 촬영을 하게 됐어요. 자,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시작하시려면 일단 합격을 목적으로 수험 생활을 시작하시겠죠. 근데 일단 공부를 다 떠나서 수험에 합격하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일단 수험 생활을 시작하실 때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가깝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일단 주변 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검찰에서 이 사람 구속할 필요가 있다 이랬을 때 살짝 넌지시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집에 가서 정리 좀 하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사하라고 출석하면 바로 이제 영장 쳐가지고 실질 심사 받으러 갑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은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책하고 여러분들이 씨름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주변에 수험 생활하기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계속 만나고 연락하고 무슨 모임에 나가고 그럼 애초에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도 그건 이미 불합격이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수험 생활 시작하기 전에 주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험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휴대폰 관리예요. 이 휴대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애초에 그분은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휴대폰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 휴대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분명히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휴대폰 관리 자체를 안 하는 상태에서 내가 수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그건 100%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철저하게 휴대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이해하기 쉽고 쓰기 좋게 쉽게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게 행정쟁송법을 이제 전달해 드리는데 일단 GS 영순환 본 과정 들어오시기 전에 요 수업은 반드시 필수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무료 특강으로 일단 학원 인강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이라는 타이틀로 1회부터 4회까지 한 4시간 분량의 영상이 있어요. 절대 저는 그 수업이나 이런 영상 찍을 때 뭐 제 자랑을 한다거나 쓸데없는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 요 특강만 들으셔도 실제로 행정쟁송법을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100m 경주라면 30m 정도는 앞서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반드시 본 강의 오시기 전에 필수로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 곧 학원 인강에도 무료 강의로 4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 꼭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본 수업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간략히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수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작년까지는 PPT를 이용했는데 아무래도 이 PPT가 시각적으로 좀 흐릿하기도 하고 좀 내용 자체가 전자칠판보다는 여러 가지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영순환부터는 전자칠판을 이용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처럼 굉장히 화질도 선명하고 시각적으로 이런 문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쏙쏙 박히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을 습득하시고 이해하시기에 훨씬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칠판을 이용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영순환은 말 그대로 기초작업이다, 예비다 이런 개념이어서 영순환이라는 표현이 붙는데 이 영순환에서도 기본서 내용에 전반적인 이해는 다 맞춰 드립니다. 행정쟁송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전달하는 사람이 어렵게 비비 꼬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전달 못하는 거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전달한다면 전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강의보다도 제 유튜브 강의라든지 들어보시면 정말 쉽게 머리에 쏙쏙 박히게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니까 요 영순환 때부터도 기본서 내용에 대한 이해는 완성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주관식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가 됐는지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이걸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결국 쓰기예요. 머릿속에 난 이해한 것 같은데 손이 안 나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가 바탕이 돼야 손이 나가요. 그래서 이 연기 때도 항상 주관식 시험은 많이 써본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강일을 제외하고는 그 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논점에 대해서 전부 복습 시험을 치를 거예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치릅니다. 쪽지 시험이나 무슨 5줄 써내라 이런 거 안 해요. 요 작업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배웠던 걸 내가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직 쓰는 훈련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채워서 내가 연습을 해서 완성해야지. 영순환부터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밑에 교재가 이렇게 2권이 있는데 이게 기본서 본 교재라면 요거는 핸드북이라는 게 같이 있어요. 그럼 요 핸드북에는 기본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논점으로 잡아서 써야 되는 그 논점만 간략하게 추출해서 이걸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요 핸드북 뒤에 법조문들이 있어요. 행정소송법, 심판법, 정보공개법. 그럼 와서 시험 보실 때 아직 시험용 법전을 구비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핸드북을 시험용 법전처럼 이용도 하시고 요 안의 논점들은 어떻게 이용하시느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 문일 변호사의 행정쟁송법 PT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한 10분 정도 15분 아무리 길어봐야 10분을 넘지 않는데 요 핸드북에 있는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다시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을 화장실을 가시든 뭐 식사를 하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요 교재를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쓰는 건 어쨌든 책상에 앉으셔야 되니까 책상에 앉았을 때는 요 본 교재 내용, 그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설문 보시고 난 다음에 목차 보시고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이용하시게 되면 영순환 때부터 여러분들 전달받은 내용들 100%는 좀 부족하지만 90%이 정도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논점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다시 수업을 들으시고 그 유튜브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영순환은 여러분들이 행정쟁송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큰 그림에서 접근했다면 자, 1순환은 이제 같은 기본서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0순환과 1순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 수업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단 0순환 때는 최대한 기본서 교재 진도별로 그냥 쭉쭉쭉 나갑니다. 그게 법조문의 순서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한 번 다 배우셨기 때문에 1순환에서는 이 진도 자체가 원고 적격을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그럼 이 원고 적격하고 관련 있는 논점이 뭐가 있느냐. 저 뒤에 가게 되면 제3자의 참가란 논점이 있어요. 그럼 저 뒤에 가게 되면 재심이라는 논점이 있어요. 이 세 개가 설문 1번이 50점짜리잖아요. 그 50점짜리를 구성할 때 되게 이렇게 관련 있는 논점으로 만들어야 케이스를 가지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1순환에서는 기본서에 있는 관련 논점들 요렇게 이어집니다. 요거를 같이 세트로 기억하세요. 첫 추변을 배우면 기속력하고 관련이 있고 기속력이 발생하면 간접강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진도가 좀 관련 있는 논점으로 진행된다는 거. 요게 1순환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1순환 때도 시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복습 시험으로 25에서 30점 정도 개강일을 제외하고 총 9회의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0순환, 1순환 요 두 개의 순환을 끝날 때까지 다른 강사님들 기껏해야 쪽지 시험이라든지 30점짜리 배점 한 대여섯 번도 안 봅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20번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직 공부 시작하기 전이라도 주관식 시험인데 1순환이 끝날 때까지 시험을 20번 본 사람과 대여섯 번 본 사람은 이미 여러분들 거기에서 실력은 항상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쓰든 못 쓰든 계속 쓰는 훈련을 하고 있어야 결국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완성된 답안을 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순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2순환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 합격의 당락, 어느 과목을 불문하고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과정이 이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 이순환에는 어떤 것들을 다루냐?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사례, 케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네 과목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순환이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고 사례 위주로 배점이 큰 사례 위주로 이걸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례집에 대해서 2년간 이제 같은 교재를 쓰다가 이번에 개정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업을 지금 벌써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 이순환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단권화를 해야 된다. 물론 단권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단권화는 학생분들이 스스로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인데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일일이 프린트물 붙이고 자르고 넣고 단권화까지 해드렸는데 이참에 아예 사례집 개정할 때가 됐기 때문에 사례집에 풍부한 사례도 추가하고 약수령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한 단권화 교재를 아예 내가 완성시켜서 제공해 드리자. 이거를 목표 삼아서 지금 열심히 2기 때 쓸, 이순환 때 쓸 이 단권화 교재 사례집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 사례집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 정말 요 이순환 때 수험가에서 정말 보지 못했던 정말 최고로 좋은 단권화 교재 사례집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시험을 보시죠. 근데 0순환, 1순환 때는 복습시험 위주였습니다. 근데 2순환부터는 예상시험,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알려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쓰겠다, 이게 나오면 이렇게 쓰겠다, 예상으로 이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시험을 보십니다. 그래서 8회 개강일부터 시험을 봅니다. 총 8회의 시험을 보는데 50점에서 75점 정도, 요 정도 배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훈련에 대한 완성은 이순환 때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이순환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요 과정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는 과정이 삼순환 과정이에요. 그럼 삼순환 과정은 말 그대로 시험 직전을 앞두고 총 6회로 진행되면서 100점짜리 배점으로 정말 출제 가능한, 출제가 유력시 되는 그런 예상 논점 위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럼 이 3순환에서는 실력을 올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2순환까지 열심히 썼던, 정말 갈고 닦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써보시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은 뭐냐? 내가 이건 약했구나. 내가 이건 제대로 못 쓰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3순환 과정을 진행하는데 실제로 이 3순환 과정에서는 시험에 대한 강평은 거의 전달할 게 없어요. 이미 0순환부터 2순환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많은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여기선 시험에 대한 강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수업 시간에는 제가 뭘 해드리냐? 신림동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예상하는 논점 이외에 신림동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강사님들이 그 출제했던 또는 이 강사님들이 전달했던 그런 내용 중에 이건 브리타식으로라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스크린에서 요 삼순환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요. 그럼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은 수험가에 있는 논점을 다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장에 가실 때 내가 모르는 논점은 없다. 내가 훈련이 안 된 논점은 없다. 이런 자신감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번거롭고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지만 여러분들 불안감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꼭 제가 매년 삼순환 때 해드리는 논점입니다. 그럼 요거까지 이제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 실력을 정말로 그 후회 없이 열심히 이제 뿜고 오시면 정말 좋은 결과로서 합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문일 변호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행정쟁송법이 시작할 때 잘못 접근하면 이거는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시작할 때 잘못 접근해버리면 이게 암기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쟁송법을 암기로 접근해버리는 순간 그냥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행정쟁송법은 정말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손이 계속 써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이나 손으로 기억을 하셔야 정말로 시행착오 없이 행정쟁송법을 여러분들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만드실 수 있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험가에서 보실 수 없었던 판례를 계속 추가하는 아주 풍부한 모범 답안, 이것들을 이제 새로운 기본서와 사례집으로 보시게 될 테니까 그 여러분들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 정말 잘 습득하시면 수험생활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정말 자신감 있는 행정증서법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자판기처럼 찍어내고 돈 벌어가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들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모습으로 최고의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조력자가 되도록 매일매일 열심히 준비하겠다라는 건 정말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 과정에 대한 쿼리 영상을 찍었고,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뵐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도 이제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좋은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